자, 이번 시간은 맥머리 유기화학 제2장 극성 공유결합과 산과 염기에 대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각화학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나프탈렌의 모형에서 다중결합을 채워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나프탈렌은 몇 개의 국면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려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방향족 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화합물이 이제 벤젠고리 두 개가 접합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화합물이고요. 자, 벤젠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유권 안에 이제 이중결합이 총 3개, 이게 이제 단일결합과 그대로 나타나는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벤젠이죠. 자, 벤젠 화합물 같은 경우도 이제 곡면 구조가 그려질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중결합의 이제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벤젠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왼쪽 편의 형태로 그리든 오른쪽 편의 형태로 그리든 이제 벤젠 고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리든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벤젠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느 쪽 방향으로 그리든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씩을 왼쪽 편 고리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각각의 탄소 원자들이 다 sp2 혼성이 되면서 평면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방향쪽 고리를 만족시키고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곡면 구조를 나타내 봐야 되는데, 자, 지금 3차원 구조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골격 구조로 바꿔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곡면 구조는 왼쪽 편에서 전자이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중결합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쪽 편으로 이제 이중결합이 이동을 하고 이렇게 오른쪽 편의 고리는 이제 변화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 곡면 구조는 이제 오른쪽 편의 고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쪽에 존재하는 이 파이 결합은 왼쪽 편 고리에도 포함이 되지만 오른쪽 편 고리에도 포함이 되는 형태입니다. 왜? 이제 접합되어 있는 고리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은 이제 오른쪽 편의 고리에 대한 곡면 구조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이제 총 3개의 곡면 구조.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총 3개의 곡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이동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자, 21번 문제 보시면 다음 모형은 일반 매약 의약품인 진통제 이부프로펜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중결합의 위치를 나타내고 골격 구조식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들만 사실 분석해 보면 크게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진한 회색은 탄소고요. 그 다음에 옅은 회색은 수소 원자,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산소 원자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결합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각각의 원자들이 중성 상태에서 보통 탄소 원자는 4개의 결합, 질소 원자는 3개의 결합, 산소 원자는 2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죠. 그것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혹시 그 부분은 다중결합이 포함이 돼야 되는 위치인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글자를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말단 쪽에 탄소 원자에 지금 CH3기, 탄소니까 여기는 CH3기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 탄소 원자는 지금 결합 4개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 탄소 원자 역시 CH3기니까 문제 없고, 여기 탄소는 지금 탄소 원자 2개와 수소 원자 2개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CH2기니까 문제 없고요. 자, 여기 쪽 고리는 이제 평면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지금. 얘는 벤젠고리거든요. 벤젠고리 같은 경우 보시면 탄소 원자들이 지금 결합상으로는 다른 3개의 원자들과 결합을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쵸, 여기에 다중결합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다중결합은 이쪽 편 탄소 원자들 사이에 이중결합, 여기 탄소 원자들 사이에 이중결합, 여기 탄소 원자들 사이에 이중결합,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탄소는 지금 결합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도 CH3기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탄소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 탄소 원자에서, 여기 OH기는, 여기 OH기잖아요? 여기 문제 없는데, 여기죠. 여기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각각 중성 상태에서 최대로 가지고 있는 결합에서 각각 하나씩이 부족합니다. 그 말은 여기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이중 결합으로 연결해주면은 중성 상태에서 안정한 결합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요거에 해당하는 골격 구조식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분자 분석하시는 거는 화합물 분석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시면 시스1,2다이클로로에틸렌과 트랜스1,2다이클로로에틸렌은 동일한 분자식을 갖고 있지만 화학 구조가 다른 이성질체이다. 앞쪽에 보시면 지금 1,2다이클로로에틸렌이라고 하는 골격은 동일한데 한쪽은 시스고 한쪽은 트랜스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중결합, 에틸렌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알케노 화합물이거든요. 알케노 화합물은 탄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 이중결합 말단에, 그쵸. 여기 탄소의 이중결합 말단 쪽에 치환기들이 존재하는데,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서로 같은 쪽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반대쪽에 존재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시스냐 트랜스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치환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클로라이드니까,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치환기가 같은 쪽에 존재한다. 나머지가 수소가 되겠죠. 얘는 시스예요. 그리고 탄소 결합을 기준으로 한쪽은 한쪽은 이쪽으로 존재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존재한다. 얘는 트랜스죠. 어차피 뒤쪽에 구조가 나오니까 구조 보시면 되는데 시스 트랜스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어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에 관여되는 시스와 트랜스는 치환기, 서로 같은 양쪽변 탄소 원자에 붙어있는 치환기 중에 동일한 치환기가 서로 같은 쪽 배양을 향하고 있느냐 혹은 반대쪽 배양을 향하고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정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실제 이제 물어본 거는 다음에 정전기 포텐셜 지도를 보고 어떤 화합물이 이중극자 모멘트를 갖는지 찾아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맥머리 교재는 이제 이중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다른 교재들은 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중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용어가 입에 훨씬 더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이중극자 모멘트라고 제가 명칭을 부르려고 해도 이게 무의식 중에 쌍극자 모멘트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중극자 모멘트가 쌍극자 모멘트와 동일한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르게 되면은 이중극자 모멘트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전기 포텐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정전기 포텐셜 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죠, 색깔을 가지고 전자적인 밀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붉은빛이 그러니까 붉은색 빛으로 진해질수록 전자가 풍부한 성격을 나타내는 거고 푸른색 쪽의 성격이 더 강해질수록 그 색깔이 더 진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푸른색 쪽이 더 진해지게 될수록 전자가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전자가 풍부하다는 얘기는 보통 결합상에서 전자를 더 많이 땡겨 오기 때문인 거고 그거는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들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의 구조를 보시면 지금 탄소 원자에 클로라이드가 결합되어 있고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죠. CH 결합은 보통 이제 비극성 결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진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결합은 탄소 원자와 클로라이드 사이의 결합입니다. 클로라이드가 탄소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이쪽으로 방향을 향하게 되고 여기도 이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합은 어느 쪽으로 정해지죠? 지금 이쪽으로 정해지죠. 벡터가 상쇄가 되지 않고 위쪽 편 방향을 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아니고요. 자, 트랜스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요거를 설명 안 드렸는데 분자 전체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정하죠?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으로 정하게 돼요.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 값도 가지고 있지만 방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이게 보강이 되느냐 아니면 상쇄가 되느냐 요거에 대한 개념까지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트랜스라고 하는 형태는 지금 치환기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CL이라고 하는 치환기가 이중결합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으로 존재하는 상태죠.
쌍쌍 모멘트는 동일하게 이쪽 편으로 생성이 될 거고, 여기도 이쪽 편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이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같아요. 탄소 원자와 클로라이드의 이제 원자적인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크기는 같은데, 얘는 방향이 어떻게 되죠? 정확히 반대, 180도이기 때문에 얘는 상쇄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이 화합물의 쌍쌍 모멘트는 제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스 형태는 쌍쌍 모멘트, 각 결합의 쌍쌍 모멘트가 상쇄가 되지 않는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쌍 모멘트가 존재하고요. 트랜스 형태는 가장 중요한 두 쌍쌍 모멘트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쌍쌍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3번 문제 보시면 다음 분자 모형은 DNA의 성분인 이제 A번 화합물은 아데닌이고요. B 화합물은 이제 사이토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다중결합의 위치와 고립전자쌍을 표시하고 골격구조식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아데닌 화합물입니다. 지금 푸른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원자는 뭐죠? 다 질소 원자입니다. 여기 다 질소 원자들인 거고요. 진화면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탄소 원자들을 의미하게 되죠. 자,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5개고 비공유 전자쌍으로 하나, 그리고 홀전자로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소 원자는 3가 원자예요. 그 말은 결합을 3개를 가지고 있고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는 형태. 그게 중성 상태에서 질소 원자의 가장 일반적인 결합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족한 거는 그 결합에 있어서 3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결합은 다중결합 형태로 존재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질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에 보시면 여기 질소 원자 지금 결합 2개고 여기 탄소 원자 결합 3개예요. 그러면 각각의 원자들이 중성 상태에서 안정한 결합에 대해서 결합 하나씩이 부족하죠. 그 말은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결합 3개잖아요. 여기 수소 원자니까. 여기는 이중결합이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3가 형태로 안정화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 탄소 원자와 여기 탄소 원자를 보시면 이 탄소 원자 지금 결합 3개 가지고 있고요. 여기 탄소 원자도 결합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결합이 하나씩 부족하니까 이쪽 편도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형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쪽 편에 NH2기 전혀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탄소를 가지고 따져보게 되면은 여기 탄소도 지금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결합이 3개인 상태. 그리고 여기 질소 원자를 보시면 결합이 2개인 상태. 이쪽 편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쪽 편으로 이중결합이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 탄소 원자, 여기 질소 원자 보시면 여기서 봤던 것과 동일한 성격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아데닌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3차원 분자 구조를 해석을 한 거고, 요거를 골격 구조로 예쁘게 그리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일반 사이토신 화합물의 분자 구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파란색은 질소 원자,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원자,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자, 여기도 탄소 원자죠. 여기 탄소 원자. 이 탄소 원자가 지금 산소 원자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산소 원자에는 추가적인 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탄소 원자가 이중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탄소 원자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결합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결합 4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각각의 탄소들에 대해서 여기 질소 원자 결합 2개니까 결합 하나 더 필요하고요. 여기 탄소 원자 결합 3개니까 당연히 결합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편으로 이중결합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여기 탄소 원자와 여기 탄소 원자 사이에도 당연히 이중결합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여기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지금 결합 3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성 상태에서 안정한 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토신 화합물의 3차원 구조로 분석한 거고, 요거를 평면 형태로 이제 그 골격 구조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비공유 전자쌍 나타내보면 질소 원자의 하나, 그다음에 여기도 있죠. 하나가 필요하죠. 그다음 여기도 필요하고요.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합을 분석했고 비공유 전자쌍까지 나타냈습니다.